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태양입니다. 주변에 위암이신 분들이 종종 있어서 오늘은 위암에 대한 조기 진단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위장이 따뜻한 편인가 아니면 좀 차가운 편인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암은 평소에 위가 차가운 사람들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따뜻하다는 것은 혈이 잘 흐르고 있다는 뜻이고요. 소화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피와 산소가 잘 흐르는 곳은 암세포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심장에 암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소장에 암이 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심장과 소장에는 항상 더 많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가 차가운 사람들은 대부분 위장의 근육이 얇습니다. 근육이 얇으니 소화를 시키는 운동량도 미약하고요.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잘게 부수는 근육 운동을 해야 하는데 위벽이 얇고 위장이 차가우면 피가 모여서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장에 음식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화가 당연히 느립니다. 그러면 위가 차가운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전적으로 위가 차갑게 타고난 경우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체격이 마르고 왜소한 편입니다. 배가 자주 아프다고도 하고, 안색이 좀 창백하고 하얀 편이고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고, 그리고 아무거나 잘 먹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요. 두 번째는 평소 생활 습관으로 인해 위장이 차가워지는 경우인데요. 음식과 스트레스 그리고 약물이 많은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음식은 종류가 많지만 오늘은 많이 드시는 현미부터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미의 껍질이 섬유질이 풍부하고 좋은 점이 있지만 그 껍질의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 위장에 열이 많은 당뇨 초기에는 그 백미보다 현미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당뇨가 오래되어서 약이나 인슐린을 계속 투여하게 되면 몸이 점점 차가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장이나 콩팥 이런 데 순환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당뇨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가 차가운 사람들은 현미가 좋지 않으니 본인의 몸에 맞게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미가 소화도 잘 안 되지만 위를 더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주가 당뇨에 좋은지 문의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여주도 마찬가지로 성질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당뇨 초기에는 여주가 좋을지 모르나 만약에 여주를 장기적으로 계속 복용하시게 되면 냉독이 쌓여서 위암이 올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간과 위장은 부부지간처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간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 위장도 운동을 딱 멈추고 차가워집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갑자기 입맛이 없어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많이 먹어서 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장과 폐 사이에 있는 식도에 열이 있기 때문인데요. 식도가 마르고 건조해지면 음식을 자꾸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식도는 뜨겁지만 위장은 차갑기 때문에 음식을 받아들여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은 갈증도 자주 느끼기 때문에 얼음물이나 아니면 차가운 음료를 늘 찾게 되고 그런데요. 복부 쪽으로 비만이 오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 가운데 하나인 항생제인데요. 대부분의 항생제들은 성품이 차갑습니다. 일주일 아니면 2주일씩 이렇게 항생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소화기 계통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혀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하얀색의 백태가 평소보다 두껍게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항생제의 그 차가운 성질 때문에 소화기 계통이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위장이 차가운 경우는요. 유전적으로 위가 차갑게 태어났는데 여기다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위가 계속 또 차가운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간 때문에 역시나 또 위장이 영향을 받아서 차가워집니다. 과음을 하고 나면 머리도 아프지만 위장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소화도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심할 경우는 음식물이 올라와서 토하기도 합니다. 만약 위장이 차갑게 태어난 사람이 매일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술을 드시면 위암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야채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많은 종류의 채소들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였던 이유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채소 위주의 먹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고기나 유제품과 같이 소화 과정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음식들을 먹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먹거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지나친 내열로 인한 대장암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위암은 외국 환자분들에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대장암이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타고난 체질과 먹는 습관 때문입니다. 참고로 무나 양파, 그 다음 양배추, 부추, 마늘, 생강과 같은 채소들은 맵기도 하고 따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나치게 계속 많이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위벽이 얇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따뜻한 사람들은 위장의 근육이 두껍습니다. 위 근육이 두꺼우니 위산의 문제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이 두껍고 운동량이 많으니 평소 음식을 잘 먹고 소화도 빨리 시키고 또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순환이 빨라서 살이 잘 찌지 않는 편입니다. 위장의 근육을 두껍게 발달시키려면 거친 음식들을 먹어줘야 합니다. 부드러운 죽이나 찹쌀, 그리고 채소나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주스 형태 아니면 스무디 형태의 음식들은 위장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가능한 음식은 원래 형태 그대로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다가 위장은 훈련시키기에 따라 말을 아주 잘 듣는 장기이니까 매일 꾸준히 생활화하시면 충분히 그 위암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길러내는 것이 땅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그 지구의 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위장입니다. 모든 영양의 근간이 되는 장기인 위장이 튼튼해야 면역력도 강해지고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필요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담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담지 못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